네. 하나, 둘, 셋 하기라면 서로 안 던져요. 서로 안 던져요. 그리고 니 왜 안 던졌냐? 막 한참 말하다가 요번에 다시 하고 또 하나, 둘, 셋 하기라 어제 그 군대 온다니까 야도 도망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스나크제를 막 못 와서 이런 주머니가 뒤따 수세고 뭐야 요만한 데까지 다 주워개고 내가 도망치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은정TV에 출연한 김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 세상에 이렇게 게스트 분께서 나오시자마자 두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1년도에 탈북해온 11년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꽤 됐네요. 네. 정식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저 북한에 양강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다가 94년도에 예. 조선 인민군대라는 데 그 10년 복무 거기를 복무 생활을 하고 예. 10년 하다가 제대돼 와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내가 탈북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듭니다. 거기 해산은 그 국경 지역 아니에요? 예, 어릴 때부터 보기라면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중국에 이렇게 넘어갔다 그렇게 압록강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아까 얘기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살짝 긴장하셨죠? 네, 괜찮습니다. 여기는 진짜 편안한 곳이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헤엄을 쳐가지고 중국 가보셨어요? 네, 그 어릴 때는 그 수영을 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담배를 피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는 그때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에 넘어가도 중국 어른들이 있는 걸 담배 달라면 이렇게 먹을 거랑 이런 거 놓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지금은 밀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바꾸라고 했거든요. 바꾸. 네.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바꾼다고 해서 그때는 바꾸 했는데 그때는 국경 경비대도 없었어요. 거기는 80년대 초반 중반 그때 그러니까 보이지도니 그 압록강에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순찰하는 정도지. 그때는 그 중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이 막 중국에 넘어가서 자구는 또 오고 자구는 오고 막 그랬을 때인데 낮에 같은 때는 이렇게 그 압록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시장처럼 중국 사람들이 만나겠고 이렇게 물건을 했던데 압록강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 좀 빨리 깨서 요거 바꿀 줄 아는데 압록강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애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구리를 집에서 구리를 가지고 나가면 중국 사람들은 그때 그 이렇게 날라리 수건이라 그런가요? 방직이 좀 발전된지 그 이불통 있잖아요. 이불통, 수건, 그다음 주패. 그다음 카드. 카드. 그리고 그 딱총 이렇게 터지는 거 그걸 슈퍼 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러니까 동하고 바꿨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속도 안 했어요. 그때는 2, 3년 된 다음에 국경경비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갈라놓고 그래도 그런 거는 중독이 좀 가까운지 하지 말라면 더 한다고 그때는 또 이렇게 망보다가 없을 때는 나가서 또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북한이가 사카리가 없었거든요. 사카린. 근데 북한에서는 사카리 한 요만큼 조금이다 파는 게 비쌌어요. 그쵸. 그래 그걸 설탕이 귀하니까 사카린이 엄청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걸 또 양강도는 또 이렇게 감지랑 삶아 먹을 때 사카린을 그렇게 해서 대용을 많이 썼으니까 달달하니 맛있죠. 사카린. 근데 중국에서는 그 사카리가 있었는데 그 빨간동 적동을 1kg 2군이거든요. 그러니까 2군을 가져다 주면 그 사카리를 500g짜리를 한 봉지를 주거든요. 중국 만내기
한 근이면 한 봉지를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카리가 좀 더 비싼 기억이 나거든. 그래 어릴 때 그걸 좀 이렇게 바꿔서 집에 부모님한테 가져다 줬죠. 그러면 어머니는 하지 말라면서 어쨌든 좋아요. 받더라고요. 하지 말라면서 어릴 때 좀 착했는지. 그러게요. 착하셨네요. 이제 보니까 네. 구리가 그게 북한에서 그 불법이고 정말 크게 걸리면 처형까지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예. 중국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탄알이 만들어서 우리 쪽에 온다고. 우리를 쏜다. 예. 그렇죠. 김일성이하고 그 1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화선인지. 예. 거기가 동리예요. 예, 맞아요. 그걸 잘라겠고 감하겠고 중국이 넘어가면 그건 총살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시범 케이스에 이어서 총살을 그렇게 한데 근데 그걸 한 몇 년 동안에 하다 나니까 예. 해산시라는데 구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집에는 구리는 다 예.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 예.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 들어가서 그걸 덩치다가 팔고 젖꼭지나 뭐 이런 걸 해서 하다가 이제는 없으니까 야 이걸 이만큼 100개를 주겠으니까 돈 가져오라 하지. 그러면 얘네는 모르니까 예. 그러면 그 집에서 돈을 가져다 줘요. 이렇게 예. 막 그러면 착한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다 주는데 어떤 애들은 네. 그 안에다가 쇠덩이에 그 위에다가 그 동선을 선을. 딱 감아요. 그럼 그걸 뭐 가져다 주겠지. 저거다 던져주면 중국도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받아서는 예. 그냥 해서 했지. 그 다리가 몇 번 속도기 다음부터는 얘네가 이 목에다가 자석을 가지고 다녀요. 오기라면 딱 붙여버려서 아이기라면 던져버리고 그다음 몇 번 해서 맞기라면 물건 주고 그래. 그때 당시는 북한 쪽에가 이렇게 좀 높았어요. 예. 뚜기, 압록강 뚜기. 네, 제방뚝이 그렇게 좀 높았는데 그럼 중국 애들이 우리 쪽에 오거든요. 예. 우리는 밑에다 던지고 얘네는 올려다 던지거든요. 딱 던지면 얘는 뭐 먼저 물건 하긴 하고 예. 동이 맞긴 하면 제 물건 올려 던지거든요. 예. 근데 그 군대가 이제 오기라 하면 얘네도 잡힐까봐 도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렸죠. 그러면 네. 그 압록강 옆에 가보면 그 석탄을 떼서 스라크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제. 예, 스라크제. 그러니까 예. 고열탄 같은 거 떼기라면 그게 이렇게 엉클어져서 이렇게 덩어리진 게 있는데 그게 시뻘거거든요. 네. 예. 근데 밤에 보기라면 그러니까 그 동이 이렇게 녹여서 딱딱딱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빛에 보면. 예. 근데 그걸 태서 이렇게 한 최소 1m다가 탁 이렇게 떨고서 잘 안 깨지기라면 성공이고. 그걸 가지고 가요. 그걸 딱 해서 난 가만히 있지. 그거 혼자 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래 둘이서 가서 예. 가만히 딱 있지. 그걸 빠꾸빠꾸 하기라면 중국 애들이 와요. 예. 그럼 그걸 보여줘요. 예. 그걸 보여주면 얘네도 전직불로 그걸 우리 쪽에 비치거든요. 그러면 먼저 떨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 둘 해서 같이 던지자고 하죠. 그러면 걔네도 조선족들이 있으니까 예. 하나 둘 셋 하기라면 서로 안 던져요. 서로 안 던져요. 그리고 니 왜 안 던졌냐 막 한참 하다가 요번에 다시 하고 또 하나 둘 셋 하기라면 또 안 던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걔네도 많이 당했으니까. 야. 네. 그러면 예. 우리가 먼저 던지겠으니까 이거 던지라 안 그러지. 그렇게 해서 한 몇 번 하지. 그럼 딱 이러면 옆에 있던 친구가 딱 와서 야 철이야. 저기 군대 온다 한다. 군대도 안 오죠. 예. 근데 군대 온다고 거짓말 치면 얘 중국 애들 무서워하지.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야 빨리 하자 하고 자 내가 먼저 던지지. 예. 딱 던지라면 요새들도 역으니까 예. 내가 딱 이렇게 해서 먼저 날아온 걸 봐요. 예. 그다음에 올려. 던지거든요. 한 15m, 20m 되는데 그걸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뭐 사카리 만내기 해서 뭐 올려 던지죠. 예. 그러면 우리는 딱 봤지. 그럼 받고 내렸다 보기라면
그 스라크제가 딱 떨어지면서 쫙 흩어지잖아요. 네. 어제 그 군대 온다니까 야도 도망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스라크제를 어떡해. 막 못와서 이런 주머니가 뒤터 쑤세고 뭐야 요만한 집까지 다 주워개고 내가 도망치지. 동인 줄 알고. 동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군대도 안 오지 아까 우리 걔 노는 거 한참 됐다고 오지. 와 그러고. 그럼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보내시고 군대 혹시 가셨어요? 네, 군대 만 10년 갔다 왔죠. 94년도에 제가 군대 나갔는데 권한의 인군 딱 시작 전에. 그것도 군사 동문부라는 데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군대를 징집하고 뭐 그런 데인데 그때 당시가 뇌물이 벌써 다 통할 때니까 돈을 좀 매겨야 편한 데를 가거든요. 그쵸. 고향 마을에도 제대 군인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나가면 또 제대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물어보니까 예. 보병에, 그러니까 육군이죠, 보병. 예. 그런 데를 내보내지 말라. 그런 데 내보내면 힘들다. 제가 집에서 또 아들이 하나라. 위아들은 올 때까지만 해도 위아들이 조금만 질병이 있으면 안 나와도 돼요. 지금은 뭐 다 나가지만 이제 집단 생활에 밤에 오줌 못 가리면 그는 집단 생활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군대 안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뇌물 주고 조작하는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좀 아들 사랑이 남 못지않게 좀 극진하셨네.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예. 내가 다 알아봤는데 약간한 질병 있다고 의사 소견만 받치면 괜찮다. 그 당시 지금 생각하면 바보죠. 그때까지도 뭐 통일병사 뭐 통일을 하겠다고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17살이 너무 호황하니까 그때 뭐 이렇게 군대 나가서 용이 된 것도 많고 뭐 그러니까 내가 군대 나가서 큰 사람이 되겠다. 양강도 해산이라는 데는 내가 있어봤자야 뭐 직장 생활이나 하고 포부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래. 그래도 군대 나가야 말투도 좀 바꾸고 뭐 사람이 제대될 때는 그래도 늠름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다 가슴에다가 훈장 좀 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그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시기였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군대 나가기 위해서 뭐 태권도 연습도 하고 또 체육도 하고 네. 그래 내가 군대를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군대 가더라도 좀 좋은 데를 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담배가 좀 귀했어요. 아마 해산시 사람들은 그때 그래 그걸 한 5 이렇게 고르지 50각이죠. 그걸 가져다가 그 군사동원부 누기 소개를 해서 가져다 주고 해서 나간 게 공군에 나갔거든요. 다른 병종보다 출신 성분이 좀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게 다 좋아봐야 뭐. 그래서 그 한남도, 그러니까 한경남도 함흥시 해상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교도연대라고 한 개의 연대가 있거든요. 그게 중대 120명에서 1200명이 있어서 많네요. 10개 중대가 있어서 그 비행기에 대해서 재원이나 동작 원리 뭐 이렇게 그런 걸 1년 동안 시키거든요. 근데 그 해상구역에 수동리라는 데인데 그 동네가 복이라면 거기서부터 한 30미만 나가면 태조 앞바다예요. 한경남도에 라군, 태조 그런 게 있어요. 동해안으로 쭉 가기라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깎았더라고요. 그게 뭐인가 했더만 6.25 전쟁 때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쵸. 내려왔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 밀고 올라갈 때 이승만 대통령도 같이 올라갔대요. 같이 올라가서 그 압록강 물을 이렇게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남도까지 들어왔대요. 그 30만 명이 밀고 내려올 때 급하니까 육지를 그냥 내려오자면 속도가 뜨니까 그 한남도 함흥에서부터 태조 앞바다까지 한 40리가 되거든요. 지름 길이가.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명 한계 사단이 그 길을 만들면서 후퇴했다. 그 길이가 있거든요. 그 길잡이를 해준 소년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길잡이를 해준 게 아니고 그때 거기서 살아는 그때 소년이가 길잡이 해준데 네. 북한에서 그 소년은 죽이지는 않고 감시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예 딱 가다 놓고. 네, 거기 가다 놓고 감시는 죽지 않게 하고 가는데 그 소년이가 길 대준 게 어떻게 대준지 그래 다 가는데 산이 하나 막힌 걸 그걸 예. 깎아겠고 굴러해서 딱 그 산만 넘으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태조 앞바다에 가서 미국 군함을 타고 올 후퇴를 수 해서 있었군요. 정말 엄청 영웅이네.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 소년이. 그렇죠.